워라뷰트 저는 미쿡 아재 존입니다. 요 칠판 아시죠? 제가 대게남 시리즈나 뭐 다른 뭐 여러가지 컨텐츠를 만들 때 요 칠판을 써가면서 또 컨텐츠를 많이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 칠판을 이제 떼놨다가 저 가라지에 있다가 제 방에 붙여놨어요. 어차피 백수 아닙니까? 백수 아니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요런 거나 좀 해야죠. 그럼 오늘은 주식시장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미국 주식시장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과 경제, 주식시장과 경제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놀고 있죠. 원래는 항상 경제와 주식은 같이 가는 게 원래 인지선정인데 지금은 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전 주식을 한번 보자고요. 리만 사태로 한번 가봅시다. 리만 사태 때 이게 2008년도에 일어나고 2009년도에 이제 빵 터졌잖아요. 이때쯤 빵 터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에서 일자리가 70만 개 이상이 사라져요. 그렇게 70만 개 이상이 사라지면서 17개월 동안 주식시장은 계속 내리막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이 오르는 이 경제 팽창이 장난 아니에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 있기 바로 직전까지 팽창을 하게 돼요. 이게 유례 없는 10년 이상의 경제 팽창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나 특히 한국에서 미국은 뭐 주식 사면은 대박이라는 인식을 이때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미국만큼 이런 주식 팽창이 있었던 유례가 없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이때죠. 2020년도 2월달 이렇게 올라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2020년도 초기에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간단한 감기다, 별로 위험한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어물쩡 하다가 2월 말에 팬데믹을 선언하게 됐잖아요. 선언하게 되면서 2월 말에 주식시장이 30% 이상이 막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한 달간에 주식시장이 30% 넘게 떨어진 거는 미국에서 1930년도 그레이트 디프레션 때보다 더 심하게 떨어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이제 패닉에 엄청나게 빠졌죠. 이때 뭐 주식시장은 뭐 말도 못하게 다 빠졌잖아요. 여기서 이제 페드가 또 등장합니다. 이때도 페드가 등장했는데 이때 이제 페드가 등장해서 한 게 뭐예요? 양적 완화잖아요. 양적 완화는 리먼 사태 때 사상 처음으로 한 거예요. 돈은 뭐 무한정 계속 찍어내는 거. 근데 성공을 한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 성공을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요때 또 페드가 나와가지고 3월 말에 얘기를 합니다. 3월 말쯤에 미국은 돈을 무한정 찍어내겠다.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금리가 제로 플러스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회사채를 무한정 사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주식하고 경제는 이제 따로 놀게 된 거예요. 따로 놀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6월달까지 거의 다 회복을 마친 상태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그때 떨어졌던 거에 거의 다 회복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 쪽은 회복 플러스 이상까지 간 상태죠. 미국 주식시장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n't fight the Fed. 페더럴 리저브랑 싸우지 말라. 페더럴 리저브는 돈을 미국에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랑 이제 협력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결과가 나와가지고 돈을 찍어내라 하면은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페더럴 리저브인데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깡패죠. 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힘은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여서 그럽니다. 기축통화라는 뜻은 기름을 사고 팔 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금을 사고 팔기 때문에 금을 사고 팔 때 꼭 달러로 써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축통화가 달러였는데 나중에 이제 금이 어느 정도 이제 금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금은 다 뽑아낸 상태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이상의 것을 뭔지 생각해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오일이다 해가지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도와주면서 자신의 군대가 사우디를 지켜줄 테니까 미들 이스트에서 너네들 오일을 사고 팔 때는 꼭 달러를 써라 해가지고 오펙을 만들면서 무조건 달러로 거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가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무한정 돈을 찍어내도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나라에서 그 달러가 그냥 다 가기 때문에 아무리 찍어내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가장 선호를 하잖아요. 뭐 어쨌든 달러를 이제 페드가 무한정 찍어낼 거라고,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이제 0%로 만들 거라고 요때 얘기를 하게 되죠. 인베스터, 투자자들, 미국에 있는 큰 손의 투자자들이 원래는 투자를 할 때 투자는 좀 안전하게 해야 돼요.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 국채를 삽니다. 우선 제로로 만들어 버리자마자 이제 미국 채권, 기업 채권, CD는 이제 적금 같은 거예요. 적금, 이제 머니마켓. 그러니까 이 CD랑 머니마켓은 은행에서 이제 저금을 하고 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 4개에서 돈을 거의 벌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갑니다. 10년 미국 채권을 봤을 때 0.7% 벌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기업 채권은 어느 정도 좀 괜찮아가지고 1.6%, 기업 채권도 이제 가장 등급이 높은 이제 AA 따졌을 때요. 그리고 CD 적금은 0.6%, 이제 머니마켓은 0.2%입니다. 근데 주식 이제 배당금은 보통 1.8%가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튼튼한 회사에다 넣어도 보통 이제 S&P 500 같은 1.8%라고 합니다. S&P 500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들은 굉장히 튼튼한 회사들만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에서 큰 손의 투자자들이 돈이 다 예전에는 미국 채권, 기업 채권, CD, 머니마켓에 있는 요 많은 돈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거의 이제 큰 손의 돈들이 어디다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눈길을 돌린 거죠. 이제 안 망할 것 같은 회사에다 넣어도 주식은 적어도 이제 1.8%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뭐 도대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 큰 손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미국에 있는 돈들이 거의 주식으로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간 상태고요. 플러스 미국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로빈후드라는 앱인데, 주식을 거래하는 앱이 새로 나왔는데 정말 획기적인 게, 보통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예전에 제가 막 대학교 때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한 번 살 때 15불이고 팔 때 또 15불이에요. 한 번 사고 팔면은 30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빈후드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빵원입니다. 코미션이 없어요. 코미션이 없으니까 수많은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 로빈후드 뭐 어카운트 열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제 예전 영상을 보면 로빈후드 계정 여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린 거 있고요. 거기는 이제 주식시장을 거래할 때, 주식을 사고 팔 때 커미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금리가 거의 제로다 보니까 에퀴티 론이라고 있어요. 에퀴티 론은 여기 집 금액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기지 론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에퀴티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에퀴티 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미국에 집 있는 사람들은 에퀴티 론, 지금 사상 최저의 금리, 거의 0% 금리이기 때문에 0%라고 해서 보통 사람이 제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은행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사상 최저로 굉장히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에퀴티 론 지금 뽑는다고 해도 거의 뭐 2.8%, 2.9%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30년 뭐 고정금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집을 담보 잡히고 에퀴티 론을 뽑아가지고 지금 주식에다가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러스 지금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돈을 뿌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해가지고 성인당 뭐 1200불, 자녀 한 사람당 뭐 500불씩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뿌린 데다가 언엠플로이먼트 인슈런스 해가지고 실업자 수당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어요. 보통 이제 실업자 수당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받던 임금의 뭐 50% 뭐 굉장히 낮게 받아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600불씩 더 얹어서 줍니다. 일주에 600불씩. 그러니까 한 달에 2,400불씩 주는 거예요. 실직이 돼도 적어도 한 달에 2,400불이 보장돼서 돈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꽁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꽁돈을 어떻게 하느냐? 다 지금 주식시장에 넣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개인 스몰 비즈니스 업자들, 개인 비즈니스 업자들은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들은 지금 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은 EIDL과 이제 PPP라는 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PPP라는 거는 임금을 줄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임금을 줘버리면은 정부에서 그 돈을 까주는 거고, EIDL은 자신이 회사가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졌으니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론인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임금을 줘버리면은 요 PPP 론은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써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임금을 여기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임금이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플러스 EIDL은 자신이 회사 운영하면서 월 페이먼트 내고 뭐 회사 운영하는데 쓰이면은, 론은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30년 고정이자 뭐 1%인가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돈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업자들이 돈을 요걸 두 개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잘 되는 회사들은 막 몇십만 불씩 지금 정부에서 돈을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개인업자들은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또 다 주식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큰 손들은 또 다 주식에 넣어. 개인들도 다 주식에 돈을 넣어. 그리고 개인 업자들도 다 주식에다가 돈을 넣어. 그러니까 주식하고 경제가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경제는 바닥이지만 주식은 말도 못하게 오른다는 것을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지금 상태, 지금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7월달에 왔는데 7월달 상태를 보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고 정부에서 찍어내는 돈으로 투자자들과 개인 기업들에 의해서 주식으로 이제 돈이 들어간 거지, 건전하게 경제가 잘 돌아서 주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돈을 찍어내서 지금 주식이 올라간 거라는 말이죠. 괴리가 엄청나게 지금 존재한다는 얘긴데요. 경제는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계속 바닥이 있어요. 2월달부터 계속 바닥이 있어요. 특히나 매뉴팩처링, 제조업이죠. 제조업, 소매상들, 리테일들, 이게 이제 중상층의 대부분이 일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경제가 지금 바닥인데 이 미국에서 찍어내는 돈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는 거는 요만큼 거품입니다. 요만큼 거품이에요. 어쨌든 지금 뭐 뒷받침 해준 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페드에서 돈 찍어내는 걸로 지금 뒷받침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테크 관련 기업들은 심하게 타격은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매상, 이제 매뉴팩처 등 거의 모든 중산층이 일을 하고 있는 데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결국에는 요 주식 과 이제 경제가 시간이 가면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설적인 투자의 규제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사고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경제가 살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강한 건 맞지만 경제가 살고 있다는 데이터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데이터를 보면은 경제는 바닥이라고 벌써 나와 있어요. 주식시장이 강하다고 해서 경제가 강한 것은 아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나중에 경제와 맞물려서 같이 평행선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주식하고 경제는 지금은 따로 놀지만 결국에는 주식이 경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경제에서 돈이 안 흐르면은 주식,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경제에서 돈이 안 흐르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페드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 줄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 경제를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경제가 계속 밑바닥이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억제를 할 수 있도록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맡은 최선의 일을 잘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야지만 이제 경제가 살아나서 이제 주식도 건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주식은 건강한 주식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거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경제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들이 돈이 못 버는데 어떻게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페드에서 돈을 계속 찍어낸다고 해도 근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가장 빨리 해야 될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을 시키고, 예전의 일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가지고 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게 주식 시장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요 페드, Don't fight the Fed라고, 페드럴 리저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기 칠판에 써가면서 한번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역시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굉장히 지금 말을 많이 떠들어서 그런지 덥고요. 이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는 그냥 제가 뭐 뉴스 여기저기서 봐가지고 제 뇌피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절대 제 말을 맹신하셔서 주식을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런 주식 인포메이션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